세계 여행을 하는 중 태국에만 벌써 3번째다. 친구가 살고 있는 베트남을 제외하면 네가 이렇게 자주 찾는 외국은 태국이 유일하다. 너는 왜 태국을 좋아하는 걸까? 오랫동안 고민했다. 초라하기만 한 자신의 재능에 애꿎은 벽을 쳐본 구독자라면 너의 마음을 이해할 것이다. 생각하고 글을 쓰고 지우고 또 글을 쓰는 일을 몇십 번을 반복해 봐도 거참 이렇게 생각이 안 날 수 있나 싶다. 지금 보이는 이런 풍경 때문에 태국을 좋아하는 게 분명한데 다른 동남아 지역의 풍경과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기가 무척 어렵다. 동남아의 로컬 풍경은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지만 너는 분명 태국의 로컬 풍경을 가장 좋아한다. 어른이 어쩌고 40대가 어쩌고 어휘가 어쩌고 문해력이 어쩌고 하는 말이 제목으로 들어있는 책을 장바구니에 넣어놓고서 정작 읽지는 못하고 있는 구독자라면 너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다. 아무튼 태국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태국에 들어설 때 느껴지는 기분에 대해서는 말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너는 들뜨는 기분이다. 아주 적당히. 동남아에 와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입국장을 나설 때 훅 하고 달려드는 그 후끈한 열기를. 너는 그 느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태국은 예외다. 태국의 입국장에서 그 열기를 마주하면 너는 마음이 들뜬다. 아주 적당히. 참 신기한 노릇이다. 치앙라이. 치앙마이가 아니라 치앙라이. 너는 말레이시아에서 홀딱 젖어 무겁게 가라앉은 기분을 마치 태국에서만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은 햇볕에 말린 다음 아주 적당히 들뜨게 하기 위해 또 태국을 찾았다. 치앙라이는 치앙마이에 머물 때 언젠가는 한번 가봐야지 하며 찍어두었던 곳이다. 치앙마이에서 만났던 한 영국인 청년은 자신이 느낀 치앙라이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치앙마이의 쓸쓸한 버전? 너는 그게 무슨 느낌일지 참 궁금했다. 태국 땅에 쓸쓸한 느낌이 묻어있는 게 가능할까 싶었다. 와서 보니까 가능하다. 너는 그 느낌이 생경하면서도 또 포근하게 느껴진다. 그러면서도 살짝 들뜬 마음이 이어지고 이거 참 신기한 감정이다. 전에도 말했지만 대개 한국인들이 평하는 것과는 달리 태국 사람들은 너에게만은 별로 친절하지 않다. 그러니 태국에 오면 들뜨는 너의 마음은 다시 생각해도 신기한 감정이다.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는 게 부담스러우면서도 막상 아무도 연락하지 않으면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 구독자라면 네 감정을 이해해 줄 것이다. 야시장이라는 말을 접하면 너는 곧바로 태국을 떠올리게 된다. 네가 아는 한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에는 야시장이 있다. 하지만 너에게 있어 다른 곳의 야시장들은 태국의 야시장만 못하다. 역시 콕 집어 이유를 댈 수는 없다. 태국의 야시장은 뭔가 적당히 소박하고 적당히 낡았고 적당히 차분하면서도 적당히 들뜬 분위기라고 적어놓고서 너는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 다른 국가의 야시장들 중에도 그런 분위기를 간직한 곳은 있지 않았나 싶어서 끝내 이유를 찾는 일을 먼 훗날로 미루고야 말았다. 아, 그나저나 태국의 야시장에서 보는 일몰은 언제나 예쁘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색감이 나올 수가 있지? 혹시 너는 태국의 노을 때문에 태국을 좋아하는 건가 싶다가도 그렇다면 발리에서 본 노을은 어떡할 거냐는 물음에는 답할 수가 없다. 이런 씨... 대체 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해?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네 주변에도 있다. 왜냐하면 네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태국의 야시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즐기면 그만이지. 이제 와서 왜 굳이 그 이유를 찾으려 하냐고 묻는 이들에게 너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내 인생은 되게 따분하고 공허하며 젖 같은 일 투성인데 내가 좋아하는 속성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되게 불행한 와중에 아주 가끔씩은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라고. 여태 그런 걸 모르고 살았냐고 묻는 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쫓으면서도 또 그걸 들키기는 싫어서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특별하게 보일까에 대해서만 궁리하느라고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고 너는 답하고 싶다.
빅부다 사원에 가는 길. 아, 혹시 너는 불교가 사실상 국교의 역할을 하는 나라여서 태국을 좋아하는 건가? 너는 사찰의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태국은 대놓고 관광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간에서 사찰의 분위기가 느껴지기에 좋아하는 건가? 너는 그렇게 적어놓고 곧 다시 취소선을 그었다. 너는 이후 차례대로 불교의 나라들을 여행했지만 모두 태국만은 못했기 때문이다. 빅부다 사원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설명하는 글을 적어놓고 잠시 생각한 뒤 또 취소선을 그었다. 어느 정도는 화면과 나레이션에 싱크를 맞춰야 한다는 강박이 작용한 거지만 너의 구독자들이 그걸 기대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당시에는 사원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도 바빴다. 네가 좋아하는 태국 사찰의 느낌을 향유했을 뿐 별다른 사유를 하지는 않았다. 다만 편집을 하면서 든 생각은 비록 불교와 사찰이 네가 태국을 좋아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가 태국에 가지는 선입견에 크게 기여한 건 사실이라는 점이다. 너는 태국에 거대한 선입견이 있다. 태국은 평화로운 나라라는 점, 태국 사람들은 순박하다는 점, 태국을 여러 번 여행하면서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수차례 경험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그 모든 경험은 지워지고 최초의 선입견만을 간직한 채 입국장에 발을 디뎠다. 태국 캄보디아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도 너는 잠시 놀라기는 했지만 그 사태가 네 선입견에까지 닿지는 않았다. 돌아보니 그렇다. 그 사건 이후로 태국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너의 생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대체 이거 네 선입견은 뭐지? 너는 여전히 태국은 평화롭고 태국 사람들은 순박하다고 생각한다. 아, 이 길을 걷는 중간에 한 편의점에 들러서 21바트짜리 음료수를 사려고 100바트짜리를 냈는데 점원은 혹시 잔돈이 없냐고 물었고 너는 없다고 대답하니까 그 직원은 대놓고 얼굴을 찌푸렸다. 그 때문에 조금 짜증이 나서 당시 메모까지 해두었지만 너에게 태국 사람들은 여전히 순박한 사람들이다. 와우, 이 죽일 놈의 선입견. 그런데 어쩌면 선입견이라는 게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닌 듯하다. 그 선입견 덕분에 너는 태국에 올 때마다 좋은 기분을 느끼는 걸 테니까. 그 선입견의 어느 한쪽 면이 비대해져 편견으로 변질되지만 않는다면 계속 가져도 되는 것 아닐까? 라고 적어놓고 또 취소선을 그었다. 태국에 대한 너의 선입견은 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생겼다는 점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아니, 그런 생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겠냐고 얼버무리며 뭉개기엔 한국을, 더 나아가 아시아 전체를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의 생각에 도저히 동의할 수는 없으므로. 아참, 너는 문득 치앙라이에 대한 소개를 너무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치앙라이도 치앙마이 못지않게 참 좋았는데 치앙마이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 언젠가 수많은 한국인들이 들이닥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풍경과 함께 풀어서 소개했어야 했는데, 아니 왜 하필이면 네가 머물 때 이런 축제를 하는 거냐고. 이러면 또 다음 편에서도 풍경을 소개하기는 틀린 거 아니겠냐고 라고 적어놓고 취소선을 긋지는 못했다.